만나면 좋은 친구 MBC. 지역사회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결이 다른 이야기 사생결단. 안녕하세요, 황지윤입니다. 지역의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 도입된 지방소멸 대응기금. 전국의 각 지자체로 배분되고 있지만 기금의 집행률이 낮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결이 다른 이야기 함께 해주실 네 분의 패널분들 소개해드릴게요. 경북도의회 국민의힘 권광택 의원 나오셨습니다. 경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임기진 의원 함께합니다. 의성군 기획예산 담당 관실 김진기 과장 반갑습니다. 뉴스민 천용길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오늘도 이렇게 세 분이 저희 사생결단과 처음으로 함께해 주셨는데 의원님은 또 한 말씀씩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요즘 지방이 그야말로 핫합니다. 지방 소멸이라는 위기론이 제기되고 지방이 처한 현실은 심각합니다. 우리 경북은 지방시대를 주도하며 극복하고자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오늘 사생결단도 뜨겁게 달궈보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의원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경북도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복지 지킴이를 자처하고 있는 임기진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복지 지킴이 나와주셨습니다. 과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의성군에서 지방소멸 대응기금과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예산 담당관 김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지금부터 사생결단 지방소멸 대응기금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 결이 다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주제에 대한 천용길 기자님의 결단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방은 죄가 없지.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지방 탓을 많이 합니다. 아, 그 지방이요? 네. 지방을 많이 섭취해서 살이 찌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 섭취를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데 영양학적으로 보면 지방도 필요한 만큼 있어야 되고요. 이 탄수화물을 과다 섭취해서 살이 찌는 거고 지방이 있어야 될 때 없고 없어야 될 때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 그 위치가 문제인데. 네, 그것처럼 우리 이 지역 소멸 역시 지방에게 잘못이 있는 게 아닙니다. 수도권이라고 하는 탄수화물을 너무 과다 섭취해서 마치 지방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지역 소멸 문제는 지방이 잘못해서 생긴 게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을 또 이렇게 전해주셨습니다. 작년 8월이죠. 행안부에서 지역의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소멸 대응기금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제 1년 3개월이 넘어서고 있는데요. 우선 지방소멸 대응기금 어떤 건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서 지정한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 내용입니다. 근데 특징 중에 하나는 기존에 중앙정부가 어떤 공모사업을 내고 거기에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제출했다면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이 사업계획을 자체적으로 만들어내서 이것이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는지를 이 중앙기구에서 평가해서 기금을 배분하는 제도인데요. 매년 1조 원씩 정부가 기금을 내놓고 이걸 10년 동안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이 광역자치단체의 25%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의 75%를 배분하는데 경북 북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9개 시군 중에 이 지역 소멸 위험 지역이 예천군을 제외하면 모두 포함됩니다. 모두. 네. 그러니까 9개 중에 8개가 이 포함이 되고요. 이 배분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이전에는 5개 등급으로 금액에 차등을 줬다면 내년도 기금, 올해 결정난 기금은 4개 등급으로 등급은 줄였는데 이 차등 금액은
더 늘어난 그래서 계획을 잘 세운 지자체와 못 세운 지자체의 이 금액 차이가 더 커졌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경북 북부권에 배분된 지원금의 지자체별 규모 그리고 등급 변화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 전에 경북 북부에서는 의성군, 상주시, 봉화군, 영양군이 포함됐습니다. 맞나요? 네. 몇몇 지자체는 등급이 상승됐다고 하는데 이 상승 비결은 또 뭘까요? 상주시의 경우는 D등급에서 A등급으로 상승하면서 112억 원을 확보했고 안동시는 E에서 B등급으로 상승하여서 8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네. 두 지역 모두 작년에 비해 많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영주와 문경시는 C등급을 유지하여 64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두 지역 모두 등급은 유지하였으나 작년보다 적은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예천군을 제외하고 다른 시군의 지원금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예, 네. 군 단위 등급 상승은 의성군이 전년도 A등급에서 S등급으로 경북 22개 시군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청송군은 22년도 D등급에서 올해 B등급으로 2단계의 상승을, 봉화군은 22년도 E등급에서 A등급으로 4단계 상승을, 영양군은 22년도 D등급에서 3단계 상승한 A등급으로 보였습니다. 네. 모두 이렇게 4개 시군이 지난해보다는 상승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상승 비결은 뭘까요? 네, 사실 의성군이 상승했다고 하는데 상승한 게 아닙니다. 그럼 뭐죠? 예, 지난해에는 A등급이 최고 등급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S등급과 A등급 사실상 같은 등급을 유지한 건데요. 의성군이 제출했던 이 계획 내용들을 보면 네. 지난해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지방 소멸의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좀 파악하고 이에 좀 맞추면 이 사업을 내놨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번에 등급이 상승한 지자체도 이 단기적인 사업이 아니라 지방 소멸을 근본적으로 좀 막아낼 수 있는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결합한 사업을 제출한 곳들이 이 등급 상승 비결이 아닐까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칭찬을 받은 또 의성군의 입장에서 나와 주셨으니까 의견을 안 들어볼 수 없겠네요. 예, 2년 차에 접어들면서 각 그 시군들이 그 자기 지역에 맞는 특화된 좋은 정책들을 많이 발굴한 성과라고 생각하고요.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경북 북부권의 지방 소멸이 극복에 대한 절박함이 반영된 결과라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투자 계획 2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은 의성군 우수 사업을 선정하는 기준이나 방법, 의성군만의 좀 특별한 무언가가 있을까요? 그 사장님께서 경북 그 2년 연속 그 선정이 최초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전국 인구 감소 지역 89개 중에 네. 최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국의 최초네요. 예, 전국에서도 죄송합니다. 유일합니다. 네. 우선 우리 군은 잘 아시겠지만은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안개면을 중심으로 이웃사촌 시범마을 추진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이웃사촌 시범마을의 사업이 처음에는 청년 위주로 이제 진행을 되다가 차츰 일자리나 주거, 보육, 교육 문화 등 종합적인 정책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그 4년간의 이제 실제로 추진한 결과 단편적이고 단기적인 정책으로는 지방 소생이 어렵다 한 것을 저희들 인식을 하고 지금은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건설과 함께 미래 신성장 산업인 세포배양 산업을 중심으로 고급 일자리나 주거, 의료, 복지, 문화, 교육 등 종합적인 정책으로 정주 기반을 고급화하는 데 저희들 역점을 두고 있고 거기에 따른 연계 사업을 발굴해 가고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과 소멸 극복을 위한 근본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 대상 부지를 사전에 확보하는 등 행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서 하는 것들이 좋은 평가로 이어지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매년 100억 가지고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1년에 100억 가지고 이 지방 소멸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평가 기준이 100억 가지고 짠 하고 막을 수 있는 사업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자체가 우리가 계속해서 좀 성장하고 인구 유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예산이 좀 부족한 게 있다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좀 활용하도록 하는 이 평가 기준이라고 봤을 때 네. 의성군이 그 목적에 좀 맞춰서 잡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분석을 잘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웃사촌 시범 마을이 저희한테는 많은 그 좋은 경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다면 2023년 동안 이 경북 북부의 지자체들이 지방소멸 대응 기금으로 어떤 사업을 또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네. 기자님이 말씀해 주시죠. 이 크게 보면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 유입하는 인구를 늘리겠다라고 하는 쪽. 네. 그리고 주로 귀농귀촌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있는 사람들을 떠나가지 않도록 하겠다. 이 정주 여건을 개선해서 특히 젊은 층이 떠나가지 않도록 하는 네. 사업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이 특화된 산업, 주로 이 관광 분야를 활성화해서 이 지역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포함하는 사업인데 그런 면에서 좀 보이는 사업들이 이 봉화군 같은 경우에는 이 분천 산타 마을의 콘텐츠를 확충하겠다라고 하는 걸 이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했고요. 네. 이 버섯 클러스터 사업도 진행을 했고 영양군은 이 일자리 지원 센터를 늘리고 이 정주형 작은 농원을 만들겠다. 요 사업들을 했고 이 청송군은 이 청송백자 레지던스 사업. 네. 여기다가 청송사가 이 사관학교 프로그램 사업을 사관학교, 네. 진행을 했고 이 문경시는 청년예술가 아지트 공원 조성 사업. 상주시는 이 커뮤니티 센터와 청년들이 올 수 있는 이 주거 공간을 마련하는 사업들을 좀 진행을 했고요. 이 영주시는 이 살아보기 체험공원, 청년 세어하우스. 그러니까 청년들이 좀 올 수 있는 이 가능성을 열겠다는 사업들을 했고 안동시는 이 안동형 일자리 사업에 이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썼고 또 엄마까투리 야외 놀이터 이 관광에 더해서 기존에 살고 있는 이 안동 시민들을 위한 이 마을학교 운영,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이런 사업들에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사용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청년이라는 단어가 좀 유독 많이 맞습니다. 들리는 것 같는데 맞나요, 의원님? 네, 이 북부권 7개 시군의 48개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들을 보면은 역시 청년 사업들이 눈에 띕니다. 그 중에서도 상주시 사업들이 참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상주는 청춘 상주 모락모락 사업으로 청년이 중점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갖추는 동시에 시설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의성군, 문경시와 협력하여 지역을 초월한 청년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경북에 같이 살자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실제 청년 사업에 대해 거시적으로 계획을 잘 수립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의원님이 보시기에 좀 눈에 띄는 사업 있었을까요? 우리 안동시의 경우에 정말 우리 일자리 지방 소멸을 위한 가장 처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코로나19 이후에 대두된 대표적 바이오 백신 산업 관련 일자리 사업, 그리고 정주의 연계형 지식 일자리 플랫폼 사업, 또 교육 공동체 확산을 위한 마을 학교와 같이 지역의 인구 유출을 막고 유입을 늘리기 위한 자구책을 찾았다고 자평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이번에는 임기진 의원님의 결담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못 먹나. 그간 예산이 없다고 지원을 요청했던 시군이 정작 중앙정부에서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내려줬으나 제도 자체의 문제, 도와 시군의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해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이 때문에 중앙정부가 예산을 줘도 못 쓰는데 지방에 예산을 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을 가질까 두렵습니다. 아, 오히려 두렵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방소멸 대응기금 시행 2년 차를 지내고 있지만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기금을 확보하고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지적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23년도 지방소멸 대응기금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네, 9월 말 기준으로 지금 이 경북 지역의 지방소멸 대응기금의 이 네. 평균 집행률이 19.5%였습니다. 전국적인 기준과 큰 차이를 보이진 않는데요. 네. 이 세부적으로 보면 이 집행률이 가장 높은 곳이 이 상주시로 63.8%, 다음이 의성군으로 50%.
청송이 37.5%, 이 봉화가 31.5%, 네. 문경이 17.4%, 영주시가 20.85%, 안동시가 11.9%, 영양군이 2.4%로 평균이 그래서 낮아져요. 네, 가장 좀 낮게 나왔는데 요 수치는 제가 이 정보공개 청구를 이 경북 지역의 시군에 모두 했습니다. 그래서 이 11월 22일 기준으로 네. 확인한 정확한 자료입니다. 네. 이 때문에 지난 11월 6일 경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임기진 의원님이 지방소멸 대응기금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경북도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처럼 그럼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제도 자체의 문제도 있고 경상북도의 무관심과 지원 부족인 문제도 있고 각 시군의 노력 부족 문제도 있습니다. 제도적 차원에서 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겉으로는 지방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지방을 위한 배려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기금의 도입부터 배분까지 어디 기초자치단체들이 제대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만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늘 쫓기듯이 계획을 세우고 집행을 하다 보니 사업에 문제가 생겨 집행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아, 시간이 또 부족했군요. 이럴 수는 있습니다. 제도 자체의 문제는 2022년, 23년 기금을 한꺼번에 지급을 선정을 하게 됐는데 이게 2022년 9월에서야 처음으로 기금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행이 좀 늦어진 측면도 있고요. 지자체가 준비를 좀 못한 측면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역마다 차이가 크게 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면 영양군 같은 경우에는 11월 기준으로 2.4% 집행을 했는데 이 사업이 22년, 23년 다 연속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속해서 진행해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네. 22년 집행률도 저조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앞서 의원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장기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없도록 좀 만든 이 한계도 있었고 지자체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도 지난 2년 동안은 어느 정도 경험했던 과정이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좀 같습니다. 초석을 다지는 시간이었네요. 네. 행정안전부도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시달라는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을 통해 시설 예산은 사전 절차를 1월 1일 시작하기 전인 전년도에 선행할 것을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내용적인 요인으로는 기초자치단체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 정책 관련 자체형과 주민의 욕구에 맞는 정책적 고민이 부족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집행률이 이렇게 미흡하더라도 한수되거나 페널티가 이렇게 없기 때문에 이 기금이 계속 사업으로 이렇게 시간이 흐르게 된다면 도덕적 해이나 태만을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뭐 과장님이 보시는 어려운 이유 있을까요? 예, 저희들은 행정적 입장에서 그 하나의 건축 사업을 예를 들어서 진행 과정을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1년의 사업 추진 과정들을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저는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가 예산의 편성입니다. 사업 예산을 편성하려면 20억 이상 되면은 타당성 조서와 중기 지방 재정 계획, 지방 그 투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예산을 편성해서 군 의회에 제출하면은 지금 현재도 의성군에서 지금 연도 본예산을 지금 그 심의하고 있습니다만 심의가 끝나면 연 1월 1일자로 예산을 집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사업 부지의 확보입니다. 사업 대상 부지를 확보하려면 국비로는 그 부지를 확보할 수 없습니다. 네. 전체가 이제 자체 예산으로 이제 부지는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 토지 가액이 3천만 원 이상이고 면적이 이제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군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또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 심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된 후에 토지에 대해서 본 감정을 통해서 토지 소유주와 협의를 통해서 취득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최소 6개월이 소요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세 번째 사업 시행인데요. 이런 선행 사업들이 마무리되면 이제 또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기획 용역, 그 다음에 기본 및 실시 설계, 그 다음에 입찰 공고, 그 다음에 계약, 그 다음에 비로소 이제 착공이 이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시간이 근 10개월에서 1년 정도 또 소요되어 버립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행정 절차만 수행하더라도
1년에서 최소 1년 6개월은 뭐 기본 및 시설 설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예산은 집행되겠지만 본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집행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이건 변명사항이 아니라 행정적 절차를 제가 한번 짚고 넘어야 할 부분이라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기금 사업 발굴 시부터 대상 부지를 사전에 확보하거나 행정 절차를 당겨서 시행하는 등 기금 사업에 대한 집행력을 높일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주신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성군에서는 올 연말까지 2년간의 사업 집행률 74%를 달성할 예정입니다. 타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또 나와주셨으니까 그 비결이 뭘까요? 예, 앞서 이제 방금 제가 사업 시행들에 대한 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만 네. 우리 군도 그 사업 진도에 따른 그 집행 현황은 쉽지만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네. 11개 사업 중에 하드웨어가 9개 사업이고 소프트웨어 사업이 2개 사업입니다. 집행 행안을 보면 22년도 저희들 90억 중에 55억을 집행해서 이제 61%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23년도 120억 중에는 49억을 집행해서 저희들이 41%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 연말까지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155억 원을 집행해서 74%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집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금 투자 계획 사업을 검토한 초기 단계에서부터 저희들은 정말로 실효성이 있고 지역에 필요한 사업인지를 충분히 검토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이 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들은 사업 부지를 다 확보한 상태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최소 6개월 이상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연도 사업 중에서도 15개 사업 중에서 하드가 6개, 소프트가 9개 사업이 이제 선정이 됐는데 이 또한 사업 부지가 확정된 상태에서 지금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부터 의회에 지금 본예산을 신청해놨지만 행정 절차는 지금부터 진행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입니다. 참고로 우리 군은 학생들이 줄어들면서 관내 폐교된 학교가 63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의성군에서 19개를 매입을 해서 각종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이 보시기에 이런 성과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의성의 경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전 준비가 이렇게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제 인구 정책에 대한 문제 의식이 잘 파악을 하고 있었고 또 지역의 특색을 활용한 접근법 또 단체장과 공무원의 의지가 이미 달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게 또 조합해서 좋은 결과를 이뤄냈다고 보시네요. 의원님도 또 분석해 주시죠.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성군을 보면 배고픈 사람이 더 절실하고 간절을 하다는 것과 기회는 준비된 자만이 잡을 수 있다는 두 가지 말이 생각납니다. 한때 지방 소멸 1위로 선정되었던 의성군은 체계적으로 이번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준비했습니다.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장기적으로는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를 세밀하게 파악하여 사업 계획을 세웠고 기금을 막힘없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성군이야말로 남들보다 더 절실했고 더 잘 준비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와, 야, 제가 그 사업 진행 현황을 보니까요.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모든 사업이 예산이 집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준비된 자네요. 네, 그래서 좀 부탁을 하나 과장 있게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내년에도 다른 지자체들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경상북도 차원에서 이 지방소멸 대응기금 이 계획과 실행에 네. 대한 학교를 한번 진행해서 다른 지자체들이 와. 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면 어떨까 싶은데 어떠십니까? 이런 극찬을 아이고, 또. 너무 까칠한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이 부지 확보거든요.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 절차들을 거쳐야 되는데 이게 한정없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이 민간이 가지고 있는 부지에다가 이 하드웨어 사업을 하려면 건물을 지으려면 절차가 길어질 수 있는데 이걸 확보해 놓고 하니까 빠를 수밖에 없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노하우나 이야기들은 좀 일선에 있는 이 공무원분들에게 좀
좋은 거는 서로 논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또 학교가 어려우시다면 오늘 사생결단 방송에서 또 다 풀어주고 네. 가셔도 저희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오늘 주제에 대한 김진기 과장님의 결담을 바로 또 들어보겠습니다. 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다. 아무리 그 정부 재정을 지원하더라도 지자체별로 자구 노력이 없으면 지방 소멸은 극복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지자체의 노력과 부족한 부분에 대응 기금을 연계할 때 재원의 투입 효과가 높을 것으로 이제 생각해서 이 속담을 또 올려봤습니다. 네. 근데 다른 지자체 관계자분들이 또 주목해야 될 결담 아닌가 싶습니다. 의성군처럼 다양한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사업을 진행한 지자체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는 마을회관 건립과 같은 이런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이처럼 건물, 건설하고 건립하는 것 같은 사업에 집중할 경우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집행이 늦어지게 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네,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러면 100억을 오래 받았는데 이 돈의 효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사업들의 구상도 또 늦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방 소멸 대응 계획 자체를 지자체가 저는 10년 단위로 세운다고 했을 때 이 하드웨어 사업에만 집중하게 되면 이게 한 3년 뒤부터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게 가장 큰 이 문제가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이 하드웨어에 집중하게 되면 한꺼번에 많은 돈을 쓸 수 있습니다. 네. 많은 돈을 쓸 수 있다 보니까 돈 쓰는 것은 금방 끝나는데 지역 주민들이 체감하는 것도 그만큼 늦어지게 되고 이 사업의 효과가 저는 늦게 나타날 수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좀 성과가 딱 눈에 보이는 게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건물이라고 하는 성과는 보이겠지만 이 건물이 완성되는 동안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효능감이 그렇죠. 없을 수 있다는 거죠. 네. 먼저 하드웨어 사업이 그 지역의 부족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 시설을 이용한 어떠한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우선 검토돼야 할 것이고 이러한 시설의 완공 후에는 운영비 전액이 자체 예산으로 집행돼야 하기 때문에 운영 주체와 비용의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장기적으로 명확하게 염두에 두고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유지 보수비만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축 시에는 신중을 기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지금 기금 집행률이 너무 낮다 보니까 일부 시민들은 집행률이 저조한 지자체에게 경고나 페널티를 줘야 한다. 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집행률에 대해서는 벌써 2024년도 그 평가에서부터 가산점이 반영되고 있고요. 저들도 이제 집행률에 대한 그 2점의 가산점을 부여받았습니다. 정부에서도 앞으로 그 집행률에 대해서는 가산점이나 페널티에 대해서 강화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페널티의 그 편차가 클 경우에는 하위 등급 지자체가 상위 등급으로 반등할 기회가 현격히 줄어들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과장님이 배포가 크시네요. 그러니까 상위 등급 지자체가 하위 등급 지자체가 올라와야 된다라고 그러니까요. 이야기를 하고 계시니까. 그래도 그만큼 자신이 있으신 거 아닐까요? 우리는 그래도 최고 등급을 받을 수 있다. 가산점이 이제 잘하는데 가산점 집행률 더 많이 줘버리면 네. 그 가산점만큼 편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집행률 낮은 그 시군은 그만큼 아마 그 따라오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이렇게 배려하는 부분은. 모습. 네.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페널티 없이 계속 사업으로 존재한다면은 우리 현장 상황이 반영되지 않는 예산에 소진될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연말 되면은 예산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보도블록을 이렇게 교체하는 이런 사례들이 되풀이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서 집행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집행 과정에 대한 정량 평가 또 정성 평가를 함께 설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한편으로 과도하게 한수나 페널티를 적용하다 보면은 지자체의 자유로운 정책 시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우선 지방 시대의 국정 기조에 맞게 자유롭게 이렇게 정책을 시행하도록 돕기 위해서 과도한 페널티 제도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페널티 자체는 필요하지만 과도할 경우 문제가 생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좀
필요 없다라는 반대 의견을 이야기를 네. 좀 드리고 싶은데요. 결국 지방소멸 대응기금이라는 게 이 지역의 소멸을 막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자체가 지역의 소멸을 막기 위해서 이 사업을 천천히 집행할 이유는 없습니다. 네. 다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페널티를 부여하면 앞서 이 의성군처럼 많이 받은 지자체는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열심히 참여하고 하위 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에이 애를 모르겠다. 우리는 이 돈 안 쓸란다. 더 의욕을 상실하고 네, 아예 손놔버리면 지역이 뭔가 해볼 수 있을 만한 기회 자체를 저는 박탈하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전국에 89개 지자체가 같이 경쟁하다 보니까 1, 2점 차이도 생각보다 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게 이 사업의 취지와 좀 맞지 않다. 그러니까 돈을 늦게 쓰는 거는 그것도 이 지역이 선택한 거죠. 이유가 있을 것이다. 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 지역 소멸을 막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 역시 야 너 지자체 잘못이야라고 할 게 아니라 이게 수도권 집중 때문에 그런 건데 그 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제도를 저는 설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 집행률을 높이게 되면 앞서 의원님 이야기한 것처럼 보도블록 빨리 교체하듯이 이 사업에 두드려 보지 않고 일단 빨리 돈부터 써야지라고 하는 오히려 도덕적 해이가 더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듭니다. 네. 경북도는 광역지자체 가운데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 감소 예방과 같은 이런 사업성과는 조금 부실하다는 입장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기금을 집행한 후에 경북의 인구 현황이나 지방소멸 지수 변화가 있나요? 저는 이 질문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업은 2년 하고 이게 성과가 나길 바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 경북의 인구는 계속해서 조금씩 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질문을 하면 안 된다는 이유가 네. 이 전제가 있습니다. 경북은 우리나라 학계 출산율보다 학계 출산율이 높은 지역입니다. 학계 출산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입니다. 그러니까 유출 인구가 많은 건데 유출하는 이유가 너네가 사업을 제대로 못해서다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저는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년 사업해놓고 평가를 하는 것 자체를 그러네요. 저는 좀 지양해야 된다. 네. 적어도 이 사업이 10년 동안 하겠다고 했다면 10년 사업을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지표를 가지고 평가하는 게 좀 필요하다. 역시나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평가하려는 특히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는 언론들 저는 문제를 꼭 지적하고 싶고요. 네. 지방에 있는 시군들이 빨리빨리 뭔가를 해내야 한다는 강박감이나 조급함을 떨쳐내고 사업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의성군처럼 한 5, 6년 전부터 준비해왔던 지자체도 있어요. 네. 근데 이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생기고 나서 우리도 이런 걸 구상해보자라고 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기다려주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럼요. 또 오늘 이렇게 배워갑니다. 네. 의원님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저도 천용길 기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사업 성과를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사업의 혼란만 이야기할 뿐입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작년 9월에 교부된 이래로 불과 1년 남짓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업 성과를 논하기는 지나치게 짧은 시간입니다. 지방소멸 문제는 단기적으로 해결될 일이 아닌 만큼 당장의 성과에 일희일비하거나 집착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방소멸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합니다. 네. 사생결단도 좀 더 시간을 두고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권광택 의원님의 결담 들어보겠습니다.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지 말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의 본래 목적 달성을 빈틈없이 하라는 의미입니다. 원래 하나를 좀 집중해서. 예.
사업 성과는 그럼 좀 더 저희가 지켜보기로 했고요. 앞으로는 이 기금을 좀 제대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2024년도에는 경북도와 경북 북부 시군에서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얼마나 확보했는지 이 부분도 조금 궁금합니다. 네, 일단 경상북도가 이 발표한 걸 보면 도 차원에서 268억 원 확보를 했고 이 경북도 전체에 이 시군이 1,372억 원 확보를 했습니다. 네. 앞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의성군이 가장 많은 144억 원을 확보했고 그리고 이 봉화군과 영양군도 이전보다 많은 100억 원 이상을 또 확보를 했습니다. 네. 이 북부 지역의 시군들은 기본적으로 지난번보다 더 많은 금액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더 그럼 나아진 상황이라고 보여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쓸 수 있는 돈은 일단 늘어났습니다. 주머니는 가득 찼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결과 의원님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예, 예산인 것이 충분한 확보라는 전제가 참 어렵습니다. 잘하고 싶고 또 다 바꾸고 싶으면 예산은 무한정 필요합니다. 2024년도에 확보한 금액들이 적정한지 충분한지는 각 지자체별로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냐에 달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 두 지역이 C등급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 두 지역은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작년에 이어 2회 연속 최하위 등급인 C를 받아 그 아쉬움과 실망감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한번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해 분석해보고 사업이 잘 계획되었음에도 나쁜 평가를 받았다면 평가 기준에 대해 행안부에 의견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의원님은 어느 지역인지 말씀을 안 해주셨지만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또 이 지역들을 위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이 영주시와 문경시 두 곳입니다. 여러 사업들을 고민들을 많이 했겠지만 이 높은 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왜 높은 등급을 받았는지 좀 비교해보고 다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그렇죠, 보고요. 네. 더불어서 만약에 시군 단위에서 이런 사업 발굴들이 좀 어렵다면 시민들에게 저는 공모를 하는 것도 이제는 한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처음 사업이 만들어졌을 때는 급하게 준비해야 됐었는데 시민들이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이 과정을 거쳐서 이 사업을 선정하는 것 자체가 이 평가 기준에도 저는 이 반영될 수 있다고 보고요. 이번에 뭐 못 받았다고 해서 이 지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네. 사업을 발굴하는 과정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 기자님처럼 아이디어가 넘치는 또 이런 시민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요. 그죠? 네, 우리 경북 지역의 시민들이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럼요. 게다가 이 지역에 오래 살았던 분들이 가장 불편하고 부족한 게 뭔지 제일 잘 압니다. 네. 훨씬 잘 알 수 있다. 네. 네. 의성군에서는 2년 연속 최고 등급을 달성한 만큼 다양한 계획이 많을 텐데요. 의성군에서 지향하는 이런 정책 방향 뭘까요? 2023년 의성군의 군정 목표는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의 확대와 지속 가능한 체계 구축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공항도시 건설과 항공 특화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세포 배양 산업을 중심으로 드론을 활용한 미래 모빌리티 산업과 반려동물 산업, 그다음에 약계나리 등 의성 고유의 전념물 소재 산업 클러스터를 추가로 확대해서 미래 먹거리 산업의 든든한 축을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그 미래 인력 양성과 주거 단지를 조성해서 정주 인구 유입을 위한 주거 문제도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그 보건복지부 시범 사업이 노인 의료 돌봄 통합 지원 사업의 모델을 만들어서 지역 사회의 통합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 6월 21일 저희들 지정된 국가지질공원과 국가 중요 농업유산, 그다음에 유일무이한 성냥공장 문화재생 사업 등 지역 특화 산업을 이제 활용한 의성 관광 활성화 계획을 마련해서 생활 인구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저희들 그 의성 봉양 안개를 중심으로 콤팩트 시티 개념의 3대 생활 거점 도시를 만들어서 지속 가능한 정주 여건을 고급화해서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종합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많은 계획을 또 갖고 계신데 의성군의 계획 어떻게 보시나요? 의성은 안동하고 청송하고 기척에 있습니다. 군 경계가 아니고 새 시군이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은 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송, 안동, 의성이 지리적으로 경북에서는 딱 중간 지점이 아니겠습니까?
세 시군이 손잡고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의성의 계획을 보면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인구 유입, 그리고 정주 인구를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이 관광까지 이 세 가지가 세트로 묶여 있는데 이걸 다른 지자체들도 함께 좀 구상이 필요할 것 같고요. 경상북도 차원에서 이번에는 조금 더 기초자치단체와 좀 연계한 사업들이 많이 보이는데 임 의원님 제안처럼 실제 아까 지질공원 이야기도 있는데 이게 청송도 지질공원이 네.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안동과 공항이 들어오게 되면 관광 거점도 함께 구축하는 것도 내년도 이후의 사업에도 좀 반영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시군마다 확보한 지방소멸 대응 기금은 64억부터 최대 144억 원까지 평균 100억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100억 원으로 사업의 취지인 인구 감소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은 활용 방안일까요? 출산율 제고, 인구 유출 방지, 인구 유입. 저는 이 세 가지 관점에서 기금을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율은 자치단체의 필요성에 따라서 이렇게 배분을 하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각 분야별 중심에 제일 중요한 핵심인 일자리 정책, 교육 정책, 의료 정책이 반드시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략 지역별 평균 100억 원이라고 하셨죠. 이 돈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돈을 교육과 의료, 일자리에 적절하게 이렇게 잘 활용하는 해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 100억 원.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하다. 네. 이 기금만을 가지고 지방 소멸을 완전히 극복하겠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기금을 통해서는 지방 소멸 위기에 대한 응급 처치 혹은 극복을 위한 발판 마련으로 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단순히 체험성, 행사성 사업이 아니라 지역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에 사람이 찾아오고 정주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지방소멸 대응 기금과 함께 정부의 권한 이양, 추가적인 지방소멸 대응 정책 등이 반드시 수반되어야지만 지방소멸 극복에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의 2~3배 정도 수준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실제로 예산을 받은 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지방 소멸 대책은 지자체 스스로 먼저 종합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 특성을 감안한 소멸 극복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자체별로 특성과 환경이 같을 수 없기 때문에 지방 소멸 쓰나미는 중앙 정부가 막아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은 지자체별로 이러한 방어댐 구축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갈 때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소멸 기금이 주가되고 지자체 계획이 부과되면 그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야기를 저는 종합해 보면 이 소멸기금 그 자체가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는 절대적인 돈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그죠. 좀 필요하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국가 재정 상황상 이 돈을 더 늘릴 수 있을까? 결국 이 돈을 늘리게 되면 어차피 지방으로 오는 이 세수 중에 일부분을 빼가지고 개어 넣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 돈을 더 늘리기보다 사업의 방식을 좀 추가하면 좋겠다. 지방이 사업을 구상해서 예산을 받는 것도 있지만 한 가지 더 플러스해서 중앙정부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 했으면 좋겠는 사업. 중앙정부가 오히려. 나서서 해야 되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건의할 수 있는, 건의하고 이것 중에 1년에 최소 10가지는 무조건 받아야 된다거나 이런 중앙정부를 강제하고 중앙정부가 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걸 강제하지 않으면 네. 지방에 있는 시군들만 뼈 빠지게 고생하고 수도권에서는 이 기금에 아무 관심 없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저는 이걸 좀 역전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정부의 태도가 조금 더 나아져야 한다. 네, 정부 네. 차원에서 지방소멸 막으려면 돈은 이렇게 지자체에 줬는데 중앙정부도 이 지방정부가 건의한 이 제안을 올해는 이걸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연결된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정부가 좀 더 개선돼야 한다라는 이런 의견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정부가 예산만 지원하고 무책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는 중앙정부의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책을 성공시키고 또 민간인에게 파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주도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예를 들어 보면은 중앙정부의 공무원들은 지방에서 정규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지방에서 살아갈 계획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을 변환할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중앙정부에서 지역 현장의 절실함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중앙과 지방의 소통이 무엇보다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이 아주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국정 목표로 지방시대를 천명하면서 지방시대는 이미 열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정책이 형식적으로 입안되고 형식적으로 실행되지 않도록 살아있는 생생한 정책으로 배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무책임하려면 아예 완전히 무책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의 목적은 지방이 자율적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지금의 배분 방식은 지방의 사업계획을 중앙의 평가 기준에 따라 등급을 매겨 예산을 배분하는 모순적인 방식입니다. 또한 사업계획서만 중앙의 평가 기준을 맞춰 작성하면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의 배분 방식은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지방이 기금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풀 예산 방식으로 예산을 내려주고 2에서 5년 단위의 사후 관리를 하는 것이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좀 더 하면 이게 계속 사업들이 첫 해에는 2년 단위로 했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은 1년치만 또 사업을 평가를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단기 사업만 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이야기한 것처럼 최소 한 3년, 5년 정도까지 사업을 계획할 수 있도록 예산 규모나 이 배분 방식을 좀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저는 지금 이 시기가 아니면 이제 진짜 큰일이다. 왜냐하면 중앙부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이제는 더 이상 고향이 지방이 아닌 사람들이 중심부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안동시가 어디에 붙었는지 그리고 상주가 어디에 붙었는지 의성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그 지역의 특성이 뭔지를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아유 뭐 이런 걸 하고 그래. 저는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더 커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에 평가 방법도 중앙부처의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를 지방정부에서 추천한 공무원들이 들어갔고 여기에서 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바꿔보는 거. 그리고 이 본인이 속한 지자체가 자치단체가 나오게 되면 이 재척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면 저는 오히려 지방의 사정들을 이 속속들이 좀 알고 이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면 야, 이 평가가 문제 있어라고 하는 이런 목소리도 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지방소멸 대응기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앞으로 이 기금을 좀 더 잘, 최고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으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현재 도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현재 경상북도 지방시대 정책국에서 지방소멸 대응기금 컨설팅 사업을 통해 시군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분석 자료 제공이나 조언 정도에 불과하고 예산 확보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시군이 기금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지원이나 인력 지원, 전문기관과 전문가 연결 등의 집행에 초점을 맞춘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전문가 지원은 필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의성군의 사례를 놓고 왜 의성군이 집행률도 높고 주민들 반응도 좋고 등급도 우수하게 평가받는지를 분석해가지고 경북에 있는 다른 지자체들도 지방소멸 대응기금뿐만 아니라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정책의 기조 방향을 좀 풀어서 설명을 해주면 다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의성군의 이 과장님은 좀 힘드시겠지만 다른 지자체도 좀 다니면서 이런 노하우들을
전수해 준다면 모범 사례시니까. 그렇죠. 네. 예,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등급이 많이 올라간 영양군과 봉화군 보면 의성군과 비슷한 기조를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경북에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나면 다른 지역, 경북 바깥에서도 이 배우러 올 거고 그러면 결국 이런 분위기 자체가 지방소멸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의성군 우리 과장님의 생각도 말씀해 주시죠. 의성의 그 주력 산업인 세포 배양 산업이 여기까지 오는데 근 8년이 걸렸습니다. 이제 그 경북 세포 배양 산업센터가 이제 운영을 시작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의 지자체별로 근본적으로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실행 가능한 사업의 발굴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그 사전 부지 확보와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 절차를 조직히 이행할 수 있는 그 내부적으로 조직 체계를 갖추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렇게 네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해마다 심각해지는 인구 소멸 문제, 100억 원의 기금으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충분히 보여줄 수 있습니다. 경북의 각 지자체가 배분받은 기금을 적절하게 잘 활용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지역사회 생생하게 살아있는 결이 다른 이야기 사생결담, 안동 MBC 사생결담은 온라인에서도 실시간과 다시 보기로 시청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